안녕하십니까, 정기봉입니다. 오늘부터 주식 관련된 동영상을 몇 개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침 제가 쉬는 날이라서 몇 가지 이제 공부 차원, 그리고 저도 정리할 겸 해서, 그리고 저와 같이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공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리고 제 차트 분석, 그리고 저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관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주식이라는 거는 저도 한 주식을 시작한 지 한 20년 정도 되고 손해도 보고 이익도 봤습니다. 최근에는 사실 음, 계속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의 관점이라기보다도 주식도 그렇고 모든 인생도 그렇고 자기의 주관이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걸 느꼈습니다. 만약에 그 주관이 없고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떤 종목에서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여기 웰컴택이라고 샀지만은 제가 생각했던 관점, 그리고 제가 분석하는 어떤 방식들을 여러분들이 최소한 초보자 분들이라면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관점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웹컴택이라는 종목을 저는 사실 갖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보통 평균 주식 투자자들보다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하여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고 웰컴택이라는 그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 좋게 보는지 그러한 관점을 여러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것을 자꾸 올리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어떤 차트, 그런 거라기보다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차트를 보는가라는 것을 좀 저도 약간의 소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봅니다. 일단은 제가 웰컴택을 갖고 있었던 몇 가지 이유들과 그런 좀 상세한 내용들을 좀 호기심의 차원에서 제가 올리겠습니다. 웰컴택이라고 뭐 하는 회사인지 일단 보겠습니다. 이거 사업 보고서를 전자공시에서 내려받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현대 휴대폰 부품, 특히 여기 어떤 쪽으로 많이 하냐면 여기 보면은 사업 명령에서 휴대폰 부품 카메라 모듈용 렌즈라고 나옵니다. 렌즈는 ASSY, 소형 카메라 렌즈 ASSY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모바일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뭐 있습니다. 모바일용으로 사용되는 카메라 렌즈는 2000년 말 개발되어서 초반에 흔치 않았지만 지금은 기본적인 사양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는 모바일 사이즈에 맞게 소형화, 슬리파 되고 있으며 고하소화되고 기능도 픽시드 타입이 아닌 AF, 즉 오토포커스 또는 줌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은 핸드폰 부품 관련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매출의 사업 구성을 보니까 한 50% 정도를 렌즈, 즉 카메라에 들어가는 소형 렌즈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기타적으로 보면은 LED 조명 제품군이라고 합니다. LED도
주로 하는데 제가 이걸 굳이 이 사업 보고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이유는 이 회사의 그 주력이 뭐냐? 핸드폰에 들어가는 렌즈, 특히 소형 렌즈를 제작하는 회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하고 관련된 회사가 여기 음, 주주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주주가 뭐냐면 파트론이라는 핸드폰 부품 회사입니다. 모 회사도 핸드폰 부품 회사고요. 근데 이 그 파트론은 주로 이 여기에서 만든 그 렌즈 모듈을 다시 그걸 모듈화 시키는 어떤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특히 파트론도 핸드폰 부품 회사로서는 상당히 업력이 좋고 재무 구조가 제가 알기로는 탄탄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가 엘컴텍이라는 회사가 한때 희청거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재무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졌고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인 적이 있었나 봅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2019년도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상장 폐지 위기까지 겪다가 파트론이라는 그 회사가 이 회사의 대주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회사가 금업 관련이 엮이는 그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ANG 마이닝, 즉, 그러니까 ANG라는 마이닝 회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마이닝이 쉽게 말해서 영어로 그, 광산업을 하고 있는 회사, 즉, 금하고 관련된 회사라고 이제 이게 테마가 붙게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 그 공시 내용의 그 산업의 특성 중에 종속 회사에 대해서 ANG 마이닝 Co Ltd라고 있다. 산업의 특성을 보면은 2007년 11월 1일 몽골 현지에 설립된 ANG 마이닝은 세계 탐사권을 확보하고 하였습니다. 그중 세계의 강구는 여기 나오죠. 뭐 토로마코론, 그 다음에 알라그샨드, 이 정확하게 뭐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타가마트.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산업의 성장성 금은 산업의 안전 자원으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자산가치 보존의 대체 화폐로서 사용되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자원입니다. 지구상 한정된 자원으로서 산업에서 꾸준한 수요의 증가뿐만 아니라 일반 자산 가치의 보존의 화폐로서 역할도 꾸준한 수요 증가로 한정된 공급량에 비해 수요가 많은 광물입니다. 그러면 일단 차트를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 그 SVB 은행이 파산하는 선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투자자들의 어떤 약간의 공포를 자아냈는데요. 그러면서 가장 눈에 띄게 그 이거하고 상반된 반응을 한 것이 뭐냐면 가상자산이었습니다. 즉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이 처음에 SV 비트코인이라는 그 잠시만요. 이게 시세를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게 비트코인하고 그다음에 금하고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처음에는 그 나스닥하고 같이 연동되는 형태로 그
반응을 합니다. 근데 SVB 그 은행이 파산하면서 나스닥이 출렁거렸죠. 그러면서 비트코인 처음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어느 순간 갑자기 파산하고 나서 한번 비트코인 차트를 볼까요? 지금은 우리나라 돈으로 3,70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이거 보십시오. 어, 여기가 같이 이 부분이 비트코인이 나스닥이 폭락하면서 같이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갑자기 급등을 해버리죠. 여기 지금 이 날짜가 3월 한 10일 전후로 해야겠죠. 10일 그때까지는 SBB 은행이 같이 폭락하니까 같이 폭락했다가 완전히 이제 파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문제가 완전히 언론에서 터지고 나니까 비트코인이 다시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 거였냐면은 흔히 말하면은 반대작용을 해버렸습니다. 즉 세상에 돈을 은행에 놔뒀는데 돈의 가치가 돈이 아니면 가치를 믿을 수 없구나. 현재 그 기존의 현물로 갖고 있는 이 돈이라는 게 가치가 언젠가니 아무도 위험하구나. 실제 돈이라는 거는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공포 심리를 자극한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런 공포 심리가 좌우할 때 가장 폭발적으로 이렇게 상승했던 게 금하고 금의 어떤 대체 자산들이었겠죠. 상반된 어떤 공포가 왔을 때 단련한 겁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비트코인은 나스닥하고 같이 연동돼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SVB 파산이 되고 나서 오히려 비트코인은 더 상승하는 계기를 준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같이 이제 오른 종목이 바로 그 주식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엘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이 당시 3월 이제 10일부터죠. 7일부터 거의 중순까지 폭발적인 어떤 상승을 합니다. 이 책일 내용으로 볼게요. 10일까지 그 사태가 이제 거의 발발하고 나서 3일, 14일, 16일까지 이때 거래량이 3월 중순경에 이 거래량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사실은 검색기를 통해서 소액으로 조금씩 매매를 했었어요. 이게 느낀 건데 갑자기 주식시장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주식시장하고 코인시장하고 틀리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거의 코인 같았어요. 이 말을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왜 코인 같다라고 얘기했냐면은 코인이 흔히 말하는 사람이 아니 거래하는 아니 프로그램에서 거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단번에 막 1분 아니면 10분 만에 거의 10% 이상을 올려버립니다. 근데 이 종목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이 종목의 특성은 거의 대부분 지금도 그렇고 지금은 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프로그램의 단주 매매라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프로그램도 거의 몇백 주씩 계속 그냥 사들어가고 그 어떤 매물대를 소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언제가 제일 많이 나왔냐면은 3월 17일부터 거의 그 중순까지 있죠. 이게 거래량이 많이 터진 때인데 3월 10일부터 16일까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프로그램을 쓰는 문은 어떤 세력이 들어왔는데 그 프로그램이 약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냐면은 그래도 제법 돈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주식으로 그게 단주 매매를 계속 한 뭐 한 종목에서 몇 천만 원지도 계속 매매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거 갖고 모자라요. 최소한 몇 억 이상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치 있게 어떤 그 해주는 세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 거래량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그 어느 매수 시점을 모르겠지만 저는 그 제 매수 평균 포인트 정도는 한 1,900원대입니다. 원래 그냥 소액으로 재미 조금씩 보다가 이게 뭔가가 좀 심상치 않다 그래가지고 1,900원대 좀 대략 많이 잡았어요. 지금 사실 물려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팔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봉이죠. 연봉이 보시면은 이 종목이 옛날에 초창한 게 그 2005년쯤 정도쯤에 상장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보면 37만 원까지 갔네요. 그리고 월봉을 보실게요. 월봉을 보면 뭐가 느껴지세요? 여기에 그 회색 선이 장기 이평선인데 12월선이에요. 12월선이고 이게 12월이면은 10년 선이에요. 10년. 연도로 말한 10년을 그 선이 흐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봉선으로 보면은 거의 이제 매물대를 거의 웬만한 이평선들을 다 뚫어버렸어요. 일봉에서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뚫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확실히 보면 주봉에서 보면 확실히 알아요. 이 주봉에서는 웬만한 이평선들을 다 뚫었습니다. 일봉에서 지금 보시면은 201선, 480선, 240선을 다 뚫었어요. 이거는 어떠한 그 단순히 이게 테마이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이게 테마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원인을 알았어요. 제가 왜 이런 걸 말씀드리냐면은 단순히 어떤 차트가 가격이 오를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테마이기 때문에 올랐다? 그거는 정말 바보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주식하시면 안 돼요. 이 회사가 최근에 대량 거래를 터졌어요. 그 금에 관련돼서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하나의 촉매의 역할이에요. 트리거 역할이었고 있고 가장 큰 요인은 이 회사의 사업 내역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업 보고서에서 이 회사가 렌즈를 만드는 회사라고. 그리고 핸드폰에 들어가는 초소형 렌즈. 그리고 거기에도 렌즈도 여러 가지가 있죠. 줌이나 여러 가지. 그러면은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볼게요. 이거는 저기 그 FM 가이드 그냥 그 키움증권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보시면은 아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 나왔고 재무정보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자산이 연단이에요. 752억. 근데 보시면은 부채가 거의 없어요. 거의 그 그러니까 부채를 안 쓰는 그런 좀 이렇게 부채를 안 쓴다라는 거는 그 부채에 대한 이자가 없겠죠. 이자가 많이 없겠죠. 그래 대신 자본금이 부채가 89억인데 자본금이 664억이에요. 자본은 664억이고 자본금은 422억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리고 보시면은 재무가 상당히 그 부채 비율이 낮아요. 이거 상당히 부채 비율이 낮다라는 건 상당히 좋은 이제 이 회사가 옛날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어떤 엉뚱한 짓을 하지 않은 이상 당장 망할 회사는 아닌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금 흐름표도 나오네요. 현금 흐름표 보시면은 영업 활동이죠. 지금 연간으로 보고 있어요. 20년도에 그냥 영업 활동 별로 안 됐어. 그렇게 그냥 적자만 겨우 면할 수 있는데 21년 37억, 22년 보세요. 107억이에요. 최근 3년 사이에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어요. 현금 흐름에서 보는 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걸로 보시는 게 바르겠네요. 연간으로 볼게요. 이 어, 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지금 17년도부터 나오는데요. 보면은 이 기업이 조금 이게 그 매출이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가다가 보시면은 19년도하고 20년도에 그냥 19년도는 그냥 그저 그랬어요. 그냥 보통 그냥 적자 조금 면하는 순이익을 냈다가 20년도에 적자를 냈어요. 영업이. 그 보면은 영업이익이 42억,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이 161억이에요. 근데 다시 21년에 흑자로 돌아섰죠. 39억, 33억. 22년에 48억, 당기순이익 73억이에요. 회사가 영업을 잘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잘 되고 있다라기보다도 그 수치적으로는 최근 3년 전에 비해서 회사가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것을 아까 그 손익계산서에도 나오지만은 재무 거기 그 여기도 나오죠. 그리고 현금 흐름에서도 아까 보여드렸지 현금 흐름에서도 똑같이 나오죠. 20년도에 1억, 21년도 현금 흐름이 37억, 22년도 107억이에요. 이거 그 이 현금 흐름을 보았을 때는 이 회사가 엄청나게 좋아지고, 그러니까 엄청나게까지는 아니었는데 뭔가가 서서히 재무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거. 이익을 그런대로 폭발적으로 이익을 내는 건 아니더라도 짬짬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보시면 당연히 EPS도 나오겠죠. EPS가 지금 대략 여기 나와 있는 표로는 대략 한 100원 정도 나오네요. 한 주당 한 주당 그 수익을 내는 그것이 한 주당 100원 정도. 지금 2,000원이니까 퍼가 대략적으로 한 20에서 1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한 최근에 이 종목이 상승한 이유 두 가지. 하나의 트리거를 작용했다는 거는 미국의 SVB라는 어떤 은행들이 파산하고 그 다음에 스위스 은행 좀 약간 희청거렸죠. 그런 CS 그 은행 그러면서 분위기가 어떤 금액이라는 안전자산으로 쏠림을 해서 그 금에 그 투자되고 있다라는 그 탐사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엘컴텍으로 몰렸죠. 근데 사실 이 여기에 그 AMD 마니라고 그 세계 탐사권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최근 보고서를 보니까요. 19년도인가요? 공시된 내용으로 보니까 그 세 개 중에 하나, 두 개는 그 몽고에서 취소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해서 그것을 취소시켰는데 한 개의 탐사권을 갖고 있다라고 말도 나오고 그리고 그 앞전 그 인터넷으로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그 광산을 좀 이렇게 매각을 좀 해보려고 시도도 했는데 했던 어떤 흔적들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 광산을 통해서 채굴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회사가 광산을 갖고 있고 그리고 실제 채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채굴을 해서 그것이 엄청난 그 이 회사하고 매출에 연관된 그것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이 회사는 날라갔겠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 회사가 단순히 어떤
그러면 지금 SVB 그런 어떤 이제 은행들이 소규모적으로 이렇게 약간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회사가 지금 단순한 테마주였다 한다면은 이 회사는 지금 2,000원까지 갔으니까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게 돼야 되면 1,000원이 가 있어야 돼요. 테마주들은 그런 속성이 강하거든요. 흔히 말해서 단기간에 100%를 올려요. 그러면 오른 그 가치를 단 2주, 3주 만에 다 밀어버려요. 근데 지금 안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회사가 사업 내용에 초소형 렌즈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주력이 50%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영업이익으로 잘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까지는 좋은 점만 말했고요. 나쁜 점도 있어요. 최근에 제가 이 공시 중에 그 내용 중에 최근에 이 회사가 2,000원이 1950원에서 2,000원이 그 단기 그 고점 매물대입니다. 이 단기 고점 매물대에서 대주주 파트론이라는 파트론에서 약 50만 주 정도를 그 1900 근처에서 계속 세 번에 나눠서 매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조금 어차피 대주주가 물량을 판다라는 거는 좋은 현상은 아니죠. 어쨌든 근데 물량이 그 수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지금 대주주 여기 그 파트론이 그 지분이 보니까 한 55% 정도 되더라고. 거기서 약간 1, 2%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어쨌든 그걸 팔았다는 거는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나온 김에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금 관련해서 몇 가지 금 차트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금은 역사적인 고점을 우리가 아, 세 번을 냈는데 몇 가지 그 지금 네이버에서 볼 수 있는 그 연봉 차트입니다. 네이버에서 보시면은 최고 그 금리 시세를 냈던 게 2008년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2008년 정도에 2,095달러. 그리고 최근에 다시 2,000 그 근처에서 2,100 근처 정확하게 수치는 안 나오는데 2,088 정도 날 거예요. 그 세 번 2,100을 통과를 못했어요. 최고 고점대가 2,100인데 2,099나 88. 최근에 고점은 그쵸. 여기 보시면은 2,093이라고 나오네요. 최근 연도는 2020년도에 2,093이에요. 아까 연봉에서 보시면은 95, 93 거의 비슷하네요. 이 금 차트 시세도 보시면은요. 2009년 2020년이죠. 그 2093 근처의 어떤 것을 계속 그것을 뛰어넘으려다가 못하는 어떤 흔적들이 보여요. 제가 근데 여러분이 차트를 좀 그 공부를 하셔보셨거나 그런 어떤 현상을 이런 차트를 많이 보신 분들은 좀 느끼실 게 뭐냐면은 금이 금 시세가 심상치 않은 게 뭐냐면 2100에 대한 어떤 시세의 강한 매물대를 돌파하려는 시도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지금 월봉이죠. 금도 마찬가지예요. 희한하게 그 엘컴텍 주가하고 똑같아요. 달러냐 원이냐 그 차이뿐인데 얘는 2100이 매물대예요. 엘컴텍은 아까 1900에서 2000이 매물대였고 근데 이 시세를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몇 번을 했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지금 세 번을 했어요. 공교롭게도 엘컴텍도 2000을 돌파하기 위해서 몇 번을 했냐면 대략 한 큰 것만 한 번, 두 번, 세 번을 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그 3월 30일 날 차트가 좀 재밌는 게요. 이게 3월 30일 날 그 한번 11%의 상승이 난 적이 있어요. 최고가는 아마 거의 제 기억으로는 1980원이에요. 이날인데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밀었거든요. 이걸 뭘 의미하냐면은 여기서 만약에 어 일목균형의 기준선에 해당되는 게 대략 1560원 정도 해당되는데요. 이걸 계속 지켜줘요. 만약에 이 종목이 진짜 망할 것 같고, 그리고 정말 회사가 이상한 회사다. 그러면은 벌써 이 종목 어디 가격대에 가 있어야 되냐면은 1,500원을 밑으로 뚫고 대략 1,300원, 뭐 1,000원이 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보낸다고요. 왜 그럴까요? 어떤 여러분들이 테마를 하든 뭘 하든 그 회사가 좋아지고 있는 회사가 있고 그냥 그저 그런 회사 아니면 회사가 나빠지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웰컴텍은 전자에 해당돼요. 즉, 이 회사가 내용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그 일단 재무제표상에서 확실한 게 나와요. 그리고 이 회사가 망할 회사가 아니라는 게 파트론이라는 그 대주주가 있어요. 물론 최근에 어 1,900원대에서 세 번 정도 나눠가지고 50만 주를 정도 팔았어요. 근데 그 물량은 대주주 큰 어떤 프로테지에서 아주 미미한 1, 2%, 1%도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돼 보이지 않아요. 현재 이 차트로 봐서는 분명히 누군가 작업한 흔적들이 느껴져. 왜 여기 보시면은 3월 달 초순에 이 대량 거래량은 물론 단순히 어떤 키움증권이라든지 그런 창구를 통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밀어올릴 수도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게 시세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을 가끔 시간 날 때마다 보면은 모든 요즘 태어반주들이 다 그래요. 어떤 매집을 돼서 그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가격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렸다가 다시 어느 일정 그 가격대가 되면 다시 그 자기 물량을 좀 팔기도 하고 다시 밑에서 받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특성이 지금 현재 특성이 어떠냐면은 2,000원 근처에 오면 누군가 팔아요. 그리고 그 자리가 확실한 강한 매물대인 것도 맞고요. 근데 다시 1,700원, 1,650원 근처가 오면 또 누군가 잡아요. 그리고 다시 서서히 개미들을 피를 말리게 만들어요. 이게 흔히 말하면 시간이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그 제가 초보자일 때 이게 많이 당하던 패턴인데 어, 보통 개인들 같은 경우는 초조합니다. 즉 조바심이 일어나요. 모든 대다수 사람들이 이 주식을 던지고 나갈 때가 있어요. 손절한다든지, 안 가네.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데는 이렇게 갈 것 같아. 근데 잡았어. 막상 내가 잡으니까 단기적인 고점이 돼요. 그리고 그 고점에서 이제 그 프로그램도 안 들어오고 어떤 이걸 매수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요. 그러면은 흘러내려요. 또 하나 이 주식의 차트를 보는 그 힌트를 몇 가지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30일 날 대량 그나마 여기 거래량이 하나, 둘, 셋, 100만, 100만, 1000만, 8,500만 주가 대략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31일 날 거래량이 1,800만 주가 거래량이 됐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30일 날 올렸던 그 거래량에 비해서 31일 날 거래량이 그 직전에 4분의 1 수준이에요. 근데 그 가격을 다 반납했어요. 상승분은.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보통 이런 이제 오늘 같은 이런 모양이 다시 나오면은 또 사람들이 겁을 먹어요. 이게 전저점을 더 가거나 아니면 더 깨지 않을까. 그런 공포심이
유발이 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돈이 있고 주포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돈을 벌고 싶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올려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식을 갖고 돈을 벌고 싶어요. 그리고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야. 이 차트를 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흔들겠죠. 그리고 가격이 자기의 어떤 특정 물량이 올리지 않기 전까지는 매수를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흘러줘요. 흘러내리게. 즉, 보시면은 3월 30일 날 대량 거래를 유발하고 나서 30일이라고 오늘 4월 3일은 그냥 흘러내리게 한 거예요. 그럼 호가창이 얇아져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근데 호가창이 얇고 거래량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가격만 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흘러내린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거를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경험이나 조금이라도 한 3, 4년 정도 주식을 했던 사람들은 느낄 거예요. 즉, 이 종목은 누군가 지금 계속 그 박스권을 만들고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많은 물량을 초창기에 들어온 사람이 분명한 것은 이 차트라든지 내용을 봤을 때 초창기에 들어온 바닥권에서 잡은 사람이 일정량을 2,000원 가까이 되면은 일정량을 팔아요. 그럼 그 대신 이 사람이 세력이든 아니면 세력이 아니든 간에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부분적으로 팔 수밖에 없어요. 다 한 번에 못 팔아요. 팔고 다시 밑에서 어느 1600 근처나 1700대에서 다시 얼른 물량을 조금씩 모아가요. 그리고 다시 올려요. 그러면 이제 수급을 볼까요? 그때 보시면은 3월 30일 날도 외국인은 기관이 샀고 오늘 같은 날은 사실 파는 날이 아니에요. 박스건이라고 계속 유지된다. 오늘 사는 날이에요. 그러면 외국인은 기관 그런 것이 샀죠. 그리고 투신도요. 이 종목은 단언컨대 그 10월 중순쯤에 그 종목이 상승했던 것은 금에 대한 안전자산으로 투심이 그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 금에 관련된 연관성이 있다고 계속 그런 현, 어떤 인식됐던 종목이 웰컴적으로 어떤 개인 투자자들이 이쪽 일부 확 쏠린 거죠. 근데 쏠렸는데 그 현상이 어느 정도 봉합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관심 밖으로 나간 상태입니다. 이 종목은. 세상에 어떤 관심을 많이 받다가 그 관심 밖으로 나간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시세 흐름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번 점핑하고 나서 옆으로 기는 박스권을 형성했어요. 근데 이 박스권이 제일 중요한 게 그 패턴이 고점을 향해서 세 번을 누군가 터치했어요. 그리고 밑에서 계속 박스권을 유지시켜줘요. 이건 누군가 관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회사 내용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분명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조금 가져갈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 목표, 제가 카톡으로 아마 올린 게 있는데, 이 주봉으로는 잘 안 나와요. 지금 제가 녹화 프로그램에서 하다 보니까 이 컴퓨터로 해야 되는데 핸드폰으로 하는 게 좀 편하고 아직 유튜브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녹화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제 컴퓨터에서 지금 구동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핸드폰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차트를 좀 세밀한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못 보여드려요. 일단 여기 키움에서도 보신 것처럼 주봉상에서 모든 이평선을 이렇게 통과했다라는 것은 회사가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차트는 거짓말을 안 해요. 그리고 그 차트를 어떤 그 가격을 올리는 그 힘들은 어떤 테마성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근본적인 그 이유는 회사가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월봉을 보시면은 이렇게 잘 안 보여요. 그쵸?
근데 희한한 건 지금 3월 달에 대단히 큰 양봉이 터뜨렸고 대량 거래가 나타났어요. 이거는 이 거래량은 이전의 거래량에 없었던 양봉, 그 대량 거래량이에요. 그리고 이 거래량이 심상치 않은 게 뭐냐면 잘하면 이 종목이 3,000원, 4,000원도 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직관적인 어떤 걸 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느낀 게 뭐였냐면은 재무제표에서 이미 힌트를 나왔고 그리고 그 재무제표의 어떤 그 사업 내용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그때 트리거가 됐던 게 그 미국 은행의 파산이었죠. 그리고 단순히 이게 만약에 금이라는 어떤 그 종목의 어떤 그 연관된 그런 거였다고 하면은 벌써 이미 이 종목은 1,300원, 1,400원이 되었어야 되는데 1,600을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이거 누군가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00원대를 세 번을 터치했어요. 여러분이 한번 모든 그 박스권을 이렇게 긴 호흡을 갖고 보세요. 1,900원을 세 번 터치했다. 그러면 아마 알게 모르게 이 종목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터치할 겁니다. 1,900원을. 계속 이런 박스권을 모여서 두 번 정도 터치한 이후에는 2,000원이 넘어갈 거예요. 제가 그 HTS로 본 그 차트로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카톡으로 하나 올려놓은 게 있어요. 아, 여기 나오네요. 이게 HTS에도 올려놨는데 그 중요 매물대를 이렇게 표시한 건데요. 중요 매물대가 1차적인 그 매물대가 2,200원대예요. 2,200원이 여기 지금 표시된 그 매물대가 많이 있어요. 이 매물대가 있고 가장 큰 저항의 주봉상으로 받는 게 또 2,5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만약에 그 상승을 한다고 했을 때는 2,200원하고 2,500원 사이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그 또 다른 어떤 저항을 받을 가능성은 높은데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 종목의 그 최소 타출 지점은 2,000원 초반대에서 저는 수익을 낼 것이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일부 물량을 정리할 수도 있고 더 끌고 갈 수도 있고 그거는 모니터링 계속 할 겁니다. 일단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엘컴텍은 그 AMG라는 마이닝 즉 광구 회사를 갖고 있는데 세 개의 탐사권을 갖고 있어요. 세 개의 광구. 그리고 이 탐사권이 채굴권이라고 해서 채굴권은 아닙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금하고 관련된 100% 관련된 회사는 아니고 금을 통해서 어떤 매출의 그런 것을 나눈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 어떤 위험 신호라든지 주식시장 위험 신호가 났을 때 금이 금 관련된 회사 딱 하면은 엘컴텍을 떠오를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이게 그 인식이 돼 있어요. 한번 그 인식이라는 건 상당히 무섭기 때문에 이거에 그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특성이 또 하나가 뭐냐면 나스닥이 폭등할 때는 장 초반 약간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스닥과 반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종합주가지수가 약간 반대로 가는 그 인버스 곱하기 있죠. 코덱스 인버스 곱하기처럼 그렇게 흘러갈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도 있지만은 근데 특이한 점은 최근 30일 날에는 그거 반대로 가버렸어요. 이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어떤 상황에 우리가 인식 속에는 이 종목은 종합지가 주소하고 반대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30일 날은 반대로 갔어요. 그리고 어떤 누군가가 계속 끌어올린다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것은 그 내용의 흔적은 차트로는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재무제표를 보다 보니까 아, 재무제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단순히 테마성에다가 회사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그래서 어떤 기관이나
기관이나 외국인에서 작업하는 종목이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는 가격대에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1900에서 200, 2000원대가 매물대가 존재하고 그리고 1600원에서 2000원 사이가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900원대를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터치하고 나서 이 박스권을 돌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의 상승의 시기가 거의 도래했다라고 저는 이제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미 1600원을 세 번 정도 터치했고 1900원을 세 번 터치했습니다. 그거는 누군가 관리해주고 있다는 이유고 1900원대를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2000원대를 넘어가면 가장 그 매물대가 많은 게 2200원에서 2500원입니다. 그 여기서도 또 다른 어떤 매물대를 갖고 있는데 이 매물대를 통과함과 동시에 이 종목도 상당한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일단 웰컴텍이라는 제가 제 포지션 중에 좀 많이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갖고 있고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 그리고 그런 점들을 좀 유튜브 상에서 좀 약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사람은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